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생활방역 지침 가운데는요, 최대한 거리 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겐요, 불가능한 지침입니다.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혼잡하면 다음 차를 이용하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역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믿을 건 마스크 착용뿐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배려해서 전화 통화나 대화를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침 신문들은 일면에 어떤 기사를 실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4대 승계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부회장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대국민 상하했고요. 어제 입장을 낸 내용 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그리고 노조 문제 등 법과 윤리 엄격히 준수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 다시는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용산의 8,000가구 미니 신도시 건설. 어저께 이런 방안이 나왔죠. 여기가 바로 지도가 좀 있는데요. 용산의 철도 정비창 부지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그냥 빈 땅으로 있었어요. 개발 계획이 2013년 정도에 뭐가 나왔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이 나왔다. 그리고요, 8,000가구 가운데 5,000에서 6,000가구는 일반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곧 어버이날이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 찾아뵐까 말까. 보통 때 같으면 뭐 당연히 찾아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버이날 자녀들의 딜레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 걱정에 찾아뵙자니 또 혹시나 걱정이 되고 안 찾아뵙자니 서운하실 텐데 이런 고민이라는 겁니다. 정부 요양병원 방문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부에서는 유리벽이 설치된 면회실을 만들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지금 작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벤츠 국내 수입차 1위입니다. 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징금이 776억 원인데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벤츠 코리아는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다, 억울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대물림 끝.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양 부족. 이낙연 전 총리.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해명을 했는데 수양 부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교섭단체. 지금 5월 말이 되면은 21대 국회가 출범하죠. 근데 지금 몇몇 정당들 아직 20석, 20석 이상을 확보 못한 정당들끼리 무슨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교섭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55억 원의 무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여행용 가방에 담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재용 4세 경영 포기 정격 선언했다. 승계 논란 종식 의지다. 그러니까 본인에 이르게까지 경영권이 이르게까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걸 더 이상 어떤 논란을 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도 읽힌다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경영 환경 결코 녹록지 않다. 회사 가치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 훌륭한 인재가 경영을 주도 새로운 삼성 체질 변화를 시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사진 그리고 그동안 약간 일지 형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절박한 위기감에 4세 경영을 포기했다. 이 국격 맞는 새 삼성 만들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4세 경영 포기, 자녀에게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걸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배경이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경영권 세습 중단 선언 배경은 주변 반대에도 결단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참모들의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본인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감은 직접 작성했다. 그리고 삼성 전문 경영인 체제 대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분 등을 대물림할 때, 상속할 때 이 상속세나 이런 게 할증이 붙게 되죠. 경영권과 관련되면. 그래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참여연대 이벤트성 사과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라.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모습을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파격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보시기에 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1차적인 거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거죠. 지금 파기환송심이 하고 있는데 뇌물이 과거보다 높아서 86억이라 지금 자칫하면은 더 큰 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호소용으로 한 거긴 하지만 그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CEO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초동으로 출근합니다. 사무실로 안 가고. 주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그 무슨 재판이냐?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하고 노조 관련 재판이에요. 두 개가 CEO들이 일을 안 하고 하루 이틀은 저 서초동으로 출근해요. 삼성 관련 재판이 몇 개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 기회에 이 고리를 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미래를 보고 저는 획기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봐요. 현실적으로는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50% 상속세에다가 15% 할증하면 65%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같이 큰 데들은 정상적으로는 물려주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렇죠. 승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도 계속 삼성 SDS, 에버랜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게 그 상속세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고리를 끊겠다는 건 상당히 저는 아주 좋은 걸로 좀 받아들여졌고요. 또 하나는 리더가 대를 물릴수록 자꾸 좀 덜 똑똑한 사람이 나와요.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은 비슷한데 그 밑으로 갈수록 조금 4세, 5세 갈수록 조금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도 왕 봐요. 세종, 태조, 태종, 성종
세조 예. 앞부분이잖아요. 뒤로 갈수록 뭐 고종이니 철종이니 흐리멍텅한 사람이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이 기회에 예. 스웨덴의 발렌바릭 가문처럼 예. 소유는 하되 경영하지 않는다. 오. 저는 그거 상당히 파격적인 발상으로 봐서 예. 우리나라 재벌들도 예. 저쪽으로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세금 내다 보니까 편법 안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하나 좀 비판을 한다면은 예. 어제 사과가 예. 지금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먼 미래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하는데 뭘 잘못했다는 사과는 없어요. 재판 앞두고. 그리고 지금 경영권 승계 다시 다 안 받았어요. 이건희 회장 살아 계시니까 예. 앞으로 13조, 14조가 돈 들어야 되는데 예. 그거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 그리고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지금 하겠다는 게 없고 먼 미래 예. 뉴 삼성 자녀 승계 이제 자녀의 20살 예. 안팎이거든요. 오. 좀 먼 미래를 얘기했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예. 저는 후계자 상속 안 한다. 예. 그리고 노조 여태까지 큰 말씀 많았거든요. 예, 예. 그거 끊는다.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예.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 뭐 구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선언적 의미는 분명히 있다. 먼 미래에 관한 거지만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순서상 그러면 현근택 부위원장께 질문 드려야 되는데 이거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미루고요. 이번에는 박시환 교수님한테 이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30년 예. 전에 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들었다면 30년 전에요. 1990년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 20년 전인 2000년에만 이 얘기를 들었더라도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오. 과연 30년 전에 나왔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예. 이거를 환영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 본질은 예. 불법 승계와 정경유착입니다. 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고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예. 그리고 4세 경영 포기 예. 누가 4세한테 물려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어. 세금 내고 물려주라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오뚜기에 열광했습니까? 세금 낼 거 내고 예. 법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예. 어떻게 3대에 걸쳐서 법을 어기면서 부를 축적하고 법을 어기면서 그 축적된 부를 갖다가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예.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예. 이게 지금 자랑입니까? 오. 아니 어떻게 반성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과를 예.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 했으면 의미가 있겠지만 예. 이미 국민들 누구나 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해 주는 게 무슨 황제가 허가해 주듯이 30년이나 늦었어 지금. 예. 이제 와가지고 문호조 경영 포기하겠다? 이건 무슨 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 이것을 갖다가 언론에서 예. 마치 무슨 뭐 대단한 결단을 내린 예. 것처럼 포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예. 4세 경영 포기 뭐 예. 지금 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예. 2008년인가요? 그 예. 당시에도 대국민 사과 했는데 그때 사과하면서 뭐 4조 몇천억인가 그 돈 다 환수 국가에 예.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 약속도 결국 안 지켜졌거든요. 아버지도 약속하고 안 지켰습니다. 예. 이 약속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점에서 알맹이도 없고 반성도 없고 도대체 이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좀 늦었고 한참 전에 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 굉장한 질타를 해주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삼성이란 존재는요. 참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시각을 또 낳고 있고요. 또 굉장히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상황은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관점이 결국 예.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는 것이 예. 최선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평론을 다 하고 계신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예.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자 다시 오너 일가가 복귀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주인 없는 회사들, 솔직히 말하면 오너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예. 민영화된 기업들이기도 예. 하지만은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성과 면에서나 도덕성 측면에서 오너가 있는 기업보다 딱히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에 KT의 뭐 어쨌든 취업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도 예. 정경유착에 대한 부분이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순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항상 지적받는 것이 예. 성과를 어느 정도 단위로 측정할 것이냐. 보통 오너 일가라고 하면은 좀 더 긴 단위로 측정 예. 가능하지만은 예. 전문 경영인은 본인에게 보장된 임기 하에서
최고의 지표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다른 지향점을 가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통상 좀 단기 성과에 집착을 한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다음 예. 세대로 나의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포함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예. 그것이 차단됐을 때 기업이 어떤 경영 양태를 보일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까 예. 언급되었지만 상속세가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 65%에 달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삼성이 겪었던 변화, 지난 12년 정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배당 성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현재 배당 성향이 40%대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예. 이것은 회사가 번 이익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그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것이 낫다 그르다를 단순히 예. 판단할 것. 특히 지금 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삼성 총수 예. 일가의 어떤 경영 양태나 이런 것이 있었던 불법 행위 때문에 예. 저 방식은 무조건 옳지 않아라고 할 게 아니라 예. 경제에 미친 전반적 파급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예. 투자보다는 배당 성향이 강해지고 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의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제에 자꾸 이제 예. 정치 문제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사법 형법에 대한 예. 부분이 예. 판단에 이제 잣대가 되는 것은 앞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삼성이란 존재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각들이 거기에는 담겨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일 때마다 굉장한 주목을 받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제 그 대국민 사과 발표. 사실은요. 어떤 검찰 수사와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한 기사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늘어나서 실형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고등법원이 요구를 하는데 준법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준법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이런 준법위원회가 사과를 공고하니까 사과를 했다.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막판 변수다. 지금 이 법원과의 또 이 특검 관계가 또 묘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진정한 반성으로 보일 경우 양형 감경 요소 작용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여기에 좀 촉각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가신 형부택 부위원장이 설명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거 좀 양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됐잖아요. 예. 그 파기환송되면서 아마 말 구입비, 말을 이제 예. 뺏긴 거냐, 아니면 예. 뭔가 대가를 주고 해도 사준 거냐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뇌물이냐 아니면 강요냐 했는데 오. 결국은 2심에서는 아마 그 말을 자발적으로 사준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거 아니다. 예. 뭐 강제로 뺏겼느냐,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지. 그럼 그러니까 뇌물로 본 거죠. 그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억 이상이면 어찌 예. 보면 이제 특가법이 적용돼서 실형 나올 선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파기환송이 됐는데 예. 그 뇌물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거는 뇌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하라. 그렇죠. 돌려보낸 거죠. 그렇죠. 근데 고등법원이 보니까 어찌 보면 이거를 실형 선고할 수 물론 하면 되는데 법대로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일반인은 당연히 했을 텐데 예. 삼성이다 보니까 예. 이거 구속시키긴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집행유예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똑같은 상황 변화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오. 해서 이제 준법 감시 어찌 보면 이제 법원의 역할은 안 해요. 저런 거는 법원에서 만들어라 말라고 한다는 게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법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아주 것 이례적이죠. 같아요. 삼성이니까 예. 있을 수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정위에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 정부에서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예.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법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사법부 역할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잘못했다 반성문 쓰고 뭐 예. 사과하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뭔가 형식을 좀 갖춰라 해서 이제 준법 감시를 만든 건데 거기서 예. 좀 사과해라 했으면 예.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예. 그때 사과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고 아까 말씀처럼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지금 이제 논점을 이제 약간 피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본질적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삼성이 이재용 예. 부회장 거냐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살아 있고 예. 어쨌든 못 넘겨받았어요. 예. 상속세 때문에. 근데 상속세가 뭐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50% 이상 나오면 재산이 10조면은 5조를 내야 되는 거고 20조면 10조를 내야 돼요. 예. 이상을. 근데 대부분 재산은 주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돈으로 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주식을 팔아야 돼요. 어. 그러면 지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러겠네요. 경영권을 뺏길 우려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넘겨주니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자기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죠. 예. 못 넘겨받고 있죠. 예. 그러면 나중에 본인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넘겨줄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상속의 문제예요. 넘겨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내가 주겠다 말겠다고 얘기하는 아. 게 제가 보기에는 오버예요. 어.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넘겨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법원에서 선처받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예. 그 법원의 판단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예. 법원의 권유도 이상하고 어. 내 것도 아닌데 안 넘겨주겠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 제가 보기엔 둘 다 좀 상황이 좀 이상한 묘하다는 상황이다.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법조계나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어제 사과나 이런 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한 게 양형에 반영이 돼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거지.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듯이 50억 이상이지만 예.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깎으면 반으로 깎는 거거든요. 오. 그럼 2년 6개월이에요. 그거는 집행유예가 그렇죠. 가능한 3년 이하가 거네요.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법적으로는 집행유예는 가능한 상황인데 예. 이 재판부의 고민도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동안 어찌 보면 뭐 재벌이 그런 식으로 다 집행유예 3년에 예. 3년 징역에 뭐 5년이라든지 2, 4% 예.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여론 조성 차원이어서 저는 어떤 재판부의 의지는 집행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을 봅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 예. 기피 신청을 했는데 예. 당에서는 기각됐지만 이제 대법원에 가 있어요.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도 그렇죠. 이거를. 근데 이제 또 변수는 2월 달 되면 또 판사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2월에 정기 인사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보통 2년을 채우는데 이분이 이 재판부가 1년 했는지 2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 2년 됐으면 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기피 신청이 받아지지 않더라도 굳이 안 해도 바뀌는 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럼 바뀐 재판부가 그거를 그대로 또 전임 재판부가 한 거를 예.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이건 사실 법 외의 사항이거든요. 예. 양형 기준에도 이런 건 없어요. 예. 양형 기준은 물론 진지한 반성, 예. 사과. 예. 그때 전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예. 건데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아직 변수는 남아 있는데 현재 법률조사 재판부는 사항으로 어쨌든 고려할 게 많네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현재 재판부는 뭐 예. 집행유예 해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아마 여론의 동향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정우택 부의장께서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런 걸 보통 그렇다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 그리고 그거의 의미가 무엇일까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